10% 가까이. 모건 스탠리가 뭐 무슨 리포트를 그냥 아주 그냥 하나를 찝어서 아주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떴다 비행기 나라라 나라라 나라라. 지금 완전 날라갔어요. 지금 그 종목이 뭐죠? 안녕하세요. 리치걸스 유캔업 채널에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핫하게 입어봤거든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네. 좀 핫하게 입었거든요. 제가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좀 잘 봤는데 괜찮나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센스가 없네. 파란색. 약간 오늘 이제 밝은 시장이라서 밝은 옷. 맞아요. 오늘 그렇게 밝은 입어봤어요. 색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은 양봉과 음봉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기 보합. 고압. 네, 가운데 이렇게 위치도 가운데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양시장 계속 빨간불 좀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좋은 일만 남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아니 뭐 좋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벤트가 9월에 진짜 준비됐던 이벤트들이 거의 다 지나간 맞아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9월에 우리 명절도 지나갔고 뭐 고용지표 발표 다 끝났고 네. 그다음에 뭐 저기 금리. 유럽 네. 금리도 있었죠. BOJ도 그다음에 있었죠. FMC도 있지.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BOJ. 네. 다행스럽게 어쨌든 시장한테는 긍정적인 게 FMC는 빅컷 네.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뭐랄까 고용이 좀 처진다거나 경기 침체 분위기가 강하게 가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보여줬고 그러지 않나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들이 점도표 상으로도 아주 만족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좀 있어 보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BOJ가 찬물을 끼얹었을 수도 있거든요. 음. 고춧가루 뿌릴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이제 얘네가 갑자기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고 우리도 물가 잡아야겠다.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만약에 그럴 배짱이 앞서. 이러든 저러든 만약에 올라버렸다면 금리 인상이 있었다면 또 이 B컷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또 흐려버릴 수도 있었었는데 네. 그건 또 괜찮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 정도를 좀 그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BOJ는 가만히 있고 네. 만약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멈추면 그때 한번 살짝 서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하지 않겠냐 그런 건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나오니까 예상한 대로 됐구나 정도이고 또 목요일 밤 미국 시장이 매우 강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일단 B컷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부분들도 뭐 시장 예상한 대로 우려감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어서 9월에 준비된 대형 빅 이벤트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큰 돈은 악재를 싫어하기보다는 불확실성.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하나씩 이벤트 지나감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강하게 좋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유 본부장님께서 뭐 설명 잘 해주시겠지만 네. 금리가 또 이제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계속 떨어질 그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에 가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그게 이제 어제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요일과 금요일 보여주면서 힌트를 또 많이 주지 않았을까 네. 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연준이 4년 반 만에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애플, 뭐 엔비디아, 반도체주들, 기술재주들 뭐 다 급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은 뭐 아시아 증시 강세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한 모습. 조금은 약한 모습. 사실은 어제 우리 시장 좋았어요. 좋았는데도 그러니까 어제 시장 눈에 보이는 거는 코스피 보합이고 네. 코스닥 0.7% 상승이지만 사실은 코스피가 한 1.2% 오른 거고 네. 코스닥 한 2% 오른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또 사실은 0.5%밖에 못 올랐지만 네. 사실은 코스피가 오늘도 조금 더 저는 더 올랐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1% 이상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증시가 첫날 쉬었고 그러니까 보합이었죠. 네네네. 그리고 어저께 나스닥이 3% 올라왔고 S&P 500도 어저께 2%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을 따라갔다. 다만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아니죠. 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난리를 부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상승폭이 둔화된 거지. 이 두 개를 똑 빼고 나면 체감 지수는 더 좋다. 뭐 우리 증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나머지들은 어쨌든 뒷받침 해줬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니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케이는 지금 목요일에도 매우 강력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도 2% 넘게 오르면서 네.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니케이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 대만도 우리보다는 훨씬 좋아 지금. 아, 네. 근데 우리 모두는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대만보다 더 좋아요. 왜? 대만은 TSMC밖에 없잖아. 물론 이제 그렇긴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그게 부럽긴 하지. 부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약간 오늘은 이제 금요일 기준에서는 네. 조금은 변화가 좀 생겨 보여 있기는 해요. 이제 목요일 날 또 무슨 SK 하이닉스를 갖다가 우리가 명절 지나고 왔는데 느닷없이 그러니까요. 얻어맞았잖아요. 11% 가까이. 모건 스탠리가 뭐 무슨 리포트를 그냥 아주 그냥. 옛날에 이놈들이 2021년도에도 한번 그런 식으로 그 이제 반도체 그 사이클을 다운 사이징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제 끝날 거다. 조금 이제 안 좋을 거다. 그랬는데 그게 또 맞았거든요. 근데 그건 무슨 반도체만 빠진 게 아니라 아니 진짜 2021년도에는 다 빠졌거든요. 모든 이제 그 금리가 네. 금리가 이제 바뀌면서 금리가 이제 인상되면서 당연히 다 빠진 거야 이게. 다 빠졌는데 무슨 반도체만. 근데 이번에 그때 좀 재미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네. 넘어갔다가 무슨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 16만 원 넘는 상태였는데 12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야 어처구니 없네? 이런 분위기죠. 근데 우려감은 있었으니 일단은 또 걔네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모건 스탠리가 그렇죠. 엄청나게 패딩을 치면서 그 전부터 막 팔고 있었고 계속 팔면서 지들이 쳐 누르니까 이거 용 빼는 재주 있나요? 어쩔 수 없이 SK 하이닉스가 정말 근데 강한 하락을 서브님, 했죠. 서브님은 근데 11%까지 밀렸는데도 수익 내셨잖아요. SK 하이닉스 네,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그 어떻게 수익을 내신 건지. 이제 어제 그러니까 그 목요일 기준에서 11% 밀렸는데 이제 제가 네. 보는 그 따로 보는 지표가 있어요. 네네네. 마켓 파워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 마파. 지표에서 마파가 있는데 그게 10시 반 조금 넘으면서 여기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여기서 터닝할 거야 네. 라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지수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서 시작을 해. 할지라도 흐름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떨어져서 지수가 떨어지든 아니면 지수가 떨어져서 얘가 떨어지든 지수 반등할 때는 얘도 반등을 거의 합니다. 애진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또 이제 11% 하락은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한 10% 마이너스 10% 이제 그 다이버전스 시그널을 보면서 네네.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고 다만 이제 자신 있게 솔직히 이제 이렇게 좀 방송에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자신 있으니까 네네네. 신용까지 실어서 매수를 했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많이 쓰셨네요. 그거는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저의 철칙이 있어요. 네. 신용은 길게 안 갖고 갑니다. 아. 이제 당일날 뭐 3% 이상 수익 주는데 굳이 길게 갖고 갈 필요 없고 그냥 그것만 먹고 그 다음에 아주 쬐끔 90%를 던져버리고 오늘 10% 200주밖에 안 샀어요. 200주밖에 안 샀지만 어쨌든 200주를 단타를 그렇게 치고 오늘 나머지 20주를 아침에 와 16만 원 넘었다고 딱 던지면서 시작을 해서 그냥 저희는 그냥 실전 매매입니다. 야 업사부님. 근데 지금 부럽네요. 하이닉스를요. 네. 제가 이제 약 19만 원. 막 이런 구간에서부터 한 번씩 요금 반등 나와요. 반등 나와서 그렇게 잡아주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 반도체 얘기하면서 물려도 죽지 않는 자리 요 표현을 제가 쓰면서 이제는 얼마다. 그걸 이제 우리가 14만 원 초반부터 잡으면 된다. 매번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만약에 15만 5천 원 이하가 된다면 그 물려도 죽지 않는 자리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말. 명절 전에 여러분들 보셨으면 많이 안 보셨던데 보셨다면 네네네. 하이닉스 좀 더 용기 있게 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어쨌든 16만 원 회복을 했으니까 물려도 죽지 않는 자리는 만약에 내가 샀는데 물려도 이 정도는 회복을 해 팔 기회를 준다가 15만 5천 원 이상이라 이거죠. 그리고 뭐 모건 스탠리 너무 거기에 좀 흔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제 단적인 예니까 네. 한번 이거 화면 좀 잡아볼 수 있어요? 요 뉴스 보시면 모건 스탠리 NC 소프트 게임 오버 이게 써 있죠. 네. 그럼 이제 매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자세하게 안 보일 텐데 여기 언제적 뉴스냐면 2013년 1월 아하. 9일 뉴스예요. 네.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냐? 차트를 쫙 보신다라면 여기 월봉입니다. 네. 2013년 1일 최저점이야. 12만 원 찍고 그 다음에 100만 원 갔어.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뭐 무조건 12만 원 간다.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2만 원 가서 네. 10만 원 가고 10만 원 가서 5만 원 가고 5만 원 가서 부도날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럴 리 없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6만 원, 24만 원인데 갑자기 12만 원 때리면 빠져도 못 올라오겠죠. 근데 15만 원 밑에서 빠졌어. 네. 그럼 14만 원, 13만 원 갔어. 거기서는 사도 시간을 갖고 본다라면 네네.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약간 편향된 발언을 했었고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HBM에 뛰어들면은 공급 과잉이 된다. 무슨 공급 과잉이야. HBM은 주문 생산이에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미 공급이 끝났어. 계약도 네네네. 끝났고 그 얘기 뭐냐면 최소 마진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이제 삼성이나 마이크론한테 가져오는 거고 삼성은 아직 통과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건 스탠리 그 리포트를 보면 자기는 삼성전자를 추천한다. 그러니까요. 뭔 개소리야. 모순이에요, 모순. 앞뒤가 안 맞는 소리지. 네. 실적도 하이닉스만도 못한데 반도체 사업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빠지고 네네. 반등을 거의 별로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아니 삼성전자 오늘도 마이너스 마감했어요. 맞아요. 아니 나는 하이닉스 갖고 지금 매일 거의 매일 그 하다시피 단타를 정말 재밌게 제치고 있는데 그래서 1에서 3%씩 꼬박꼬박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재밌어. 왜냐면 2,550개를 다 볼 필요가 없거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제 오늘도 매도 나왔어. 네. 한 3,000원 가까이. 근데 오늘 하이닉스는 샀어. 그러니까요. 모건 스탠리가 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모건 스탠리도 이놈들이 아침 시작하면서는 55,000주를 샀다가 나중에 한 10시 넘어서부터 이제 다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바뀌었어. 어쨌든 흐름이 바뀌었어. 또 고자식들도 근데 걔네가 하이닉스 싫어하는 것 같아. 왜냐면 한 달 전에도 어떤 리포트를 냈냐면 자기는 하이닉스 팔았다. 팔고 뭐 샀다는지 알아요? 뭐요? LG생활건강. 근데 LG생활건강 차트 한번 보여줘요. 그 이후로 네. 여기서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화나 좀 기분 잠깐 나쁘실 텐데 이너피스 네. 요때쯤 뉴스가 나왔어요. 요때쯤에. 요때 죄송해요. 아모레퍼시픽 죄송해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을 포트에 자기는 담았다. 화장품. 예, 아모레퍼시픽을 포트에 담았다라고 했는데 요때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 요때쯤에. 그리고 폭락했어. 오마이갓. 18만 원 산 게 11만 원까지 받았어. 이렇게 주식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물론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은 걸러볼 건 걸러보자. 어쩌면 이제 그것조차도 고도의 전략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들이 팔고 싶으니까 우리 이거 아모레퍼시픽 샀다 이래놓고 이제 매수세를 일으켜 갖고 자기네들은 몰래 팔고 샀다는 소리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팔았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국 시장 자체를 사야겠다고 할 때는 삼성전자를 거쳐 들어가고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한국 시장 자체에서 철수해야겠다, 돈을 빼야겠다라고 할 때에도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죠. 왜냐하면 거래량이나 이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음껏 때려도 이게 그만큼을 팔리고 네. 현금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까지 막 갑자기 목표가를 급락을 시켜놓고 삼성전자도 한 32%인가 이렇게 급락을 시켜놓고 하이닉스는 무려 53%나 목표가를 이렇게 하향시켰다는 것 자체가 보여줘봐요. 네. 이게 뉴스 웃기잖아요. 한번 이게 해볼까요? 말이 안 모건 돼. 스탠리
하이닉스 빼고 아모레 담았다. 7월 22일. 7월 22일인데 아까 차트 보면 최고점이야. 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꼭 그렇게 실력이 좋은 애들은 아닐 수도 있다. 음.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들었다시피 얘네들이 2021년도에 반도체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내려갔어요. 이게 반도체만 내려간 게 아니라 다 내려갔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2017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17년도에도 반도체는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오히려 2018년도에 최고 매출 나왔어. 최고 매출. 어. 그리고 나서 또 반도체 끝났다고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또 최고 매출 나와. 맞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너무 휘둘릴 거냐 이렇게 네. 보지 말고 물론 이제 최근에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가는 조금씩 낮추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좀 주력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테니까 우려감이 좀 더 커져서 네. 매도가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그러니까 주가가 좀 더 과하게 떨어진 건 그쵸. 아닌가. 그리고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8월 5일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막 그때 서킷 나오고 난리 났을 했을 때, 때 네. 그때가 어쩌면 최악인 경우가 바닥인 경우다. 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가 만약에 지금 주가가 20만 원이야. 이게 20 몇만 원인데 목표가 12만 원 하향 나오면 주가는 더 빠지겠지만 이미 15만 원 한번 또 이탈하기도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 그렇죠. 지지난 그렇죠. 그 추석 명절 전에. 최악의 상황까지 올 때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최악의 리포트가 나와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그건 다 먹을 만한 거지. 최악의 상황이 어쩌면 주가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최악의 상황. 진짜 나중에 막 이런 일 말하면 죄송하지만 막 저기 마포대교에 줄 서 있다 뛰어내리려고 그런 뉴스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바닥입니다. 나 많아요. 근데 오히려 막 축포하고 이제 좋다고 할 때가 주식시장 최고점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최악인데 최악의 뉴스가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종목은 실적에 수반되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럼 좀 더 기다려봤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걸까요? 좀 가격적인 매력이 반도체는 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우리가 8월 5일 날도 딱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용기를 갖자. 이거 우리가 아마도 최악의 상황에는 약 14만 원까지 보기는 한다라고도 했어. 근데 또 기회 또 14만 원 그렇게 또 이렇게 왔는데 네. 그러니까 징글징글해. 결국에 중요한 건 주가가 일방적으로 쭉쭉쭉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빠졌죠. 네. 하이닉스가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이제 7월 정점을 찍고 나서 정말 많이 빠진 건데,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그냥 밀리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반등해주고 다시 밀렸다가 반등해주고 이걸 하니까 그것만 잘 흐름을 잡으면 되고, 그거를 정확하게 어디까지 반등, 어느 정도 밑에서 사면은 무조건 다시 올라와서 수익에 팔 수 있는 자리가 얼마냐, 이거를 네. 되게 정확하게 잡아주는 방송이 있어요. 있어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리치걸스에서 저점의 신이시잖아요, 네, 맞죠? 아니 우리 이 방송만 보셔도 주말 전략, 아, 맞아요. 주말 전략이나 우리 월요일 라이브, 수요일 라이브만 보셔도 제가 매번 그 얘기는 하는데 일단 현재까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100%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그대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요. 네네, 맞아요. 하이닉스니까, SK 하이닉스니까 짜잘짜잘한 종목 같으면 여기서 얘기하고 제가 사고 팔고를 못 하겠지만 큰 종목이니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 어저께 매수했던 거 오늘 아침에 와 아싸 그리고 오늘 딱 던져주고 네, 아싸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슬렁슬렁 또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쭉 밀릴 때는 이제 저는 이제 파생 매매를 병행하니까 또 이제 그럴 때는 ETF 말고 ETF 말고. 싫어합니다. 예. ETF 인버스나 이제 고퍼스 이런 거 좀 싫어하고요. 음. 그냥 푸스로 먹으면 되지. 이제 왜냐하면 ETF로 고퍼스로 1,000만 원 들어가서 100만 원 수익을 낼 정도면 네. 풋을 100만 원어치 들어가서 100만 원 수익을 내요. 그 정도 움직이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ETF를 할 필요 없어. 소액으로 파생은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소액으로만 해지가 될 수 있을 정도만 대응하면 된다. 그렇게 좀 병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업사부님은 또 이렇게 저점을 잘 잡으시고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네. 계속 강조하셨던 종목이 있어요. 강조했다고? 나 다 강조했는데. 네, 이제 강조 중에 강조였죠. 아, 강조 중에 강조. 강조 중에 강조.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딱 항공 관련주 질문을 했을 아, 때 항공. 딱 티웨이 항공. 맞아요. 제가 왜 티웨이 항공을 말했는지 알아요? 왜요? 내가 T야. 아 T세요? 아, 내가 T라서 혹시 T? 그냥 다른 거 보지 말라 그런 거야. 맞아. 뭐 제주항공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했잖아. 네네 항공주를 뭐 보려면 진에어 이런 거. T항공만 보고 그래도 하나 더 보고 싶으면 대한항공까지. 는 내가 괜찮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때 계속 시장이 안 좋아도 갈 종목들은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네. 말씀드린 게 원화 강세, 네. 수주 그리고 플러스 유가 유가, 네. 하락. 그래서 유가가 최근에 좀 반등을 줬지만 결국은 70달러 미만이고 저는 네. 계속 빠질 거라 보고 있고요. 환율도 결국엔 계속 1,300원 이하로 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엔 미국 비컷 했고 네. 또 추가로 0.5% 인하하고 내년에도 1% 이상 인하를 한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 원화 강세 좀 더 이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티웨이항공이 사실은 뭐 갈 듯하다가 안 가고 갈 듯하다가 안 갔어요. 티웨이항공 사실 우리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아주 오래 전부터 한 2,600원, 700원서부터 네. 계속 초반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월에 그 환율이 또 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네, 또 보고 확인하면서 나서 제가 더 그때 많이 그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원화 강세가 급등을 하면서 원화 강세가 보여주면서 그때 월요일인가 요일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아 이제 환율 그럼 항공주 아,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유가 또 하락하니까 항공주 무조건 이중수에 사야 된다 해가지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러면 그때부터 따지면 그것도 한 30%? 25%? 그 2,700원 그쵸. 대비해서 그러면 그 사이에 시장은 어땠어요? 계속 빠졌잖아요. 네, 계속 빠졌죠. 네, 계속 빠졌는데 이 종목은 계속 올라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가는 종목은 간다. 그리고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거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저 이거 하고 나서요. 저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이거 같이 들어가자 해가지고 파마리스토시 샀거든요. 저는. 아 진짜 연아 언니는 연아 아나운서 있거든요. 저희 리치걸스 그쵸. 방송 같이 하는 그분은 항공. 티웨이항공 우리 티웨이 항공을 샀고 저는 네. 파마리서치에 들어갔어요. 오늘 신고가잖아. 그러니까요. 20만 원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감사하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선물 주신 거구나. 제가 저 뇌물을 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보면 시장은 안 좋았는데 네. 신고가 가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졌고 우리가 또 몇 번 바이오주도 몇 번 말했는데 바이오 언급하는 종목들 다 잘 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더라도 가는 종목은 간다. 어떤 시간을 어떤 관점을 갖고 접근하느냐. 아까 제가 아모레퍼식 말했잖아요. 네네. 나랑 같이 방송 출연한 패널이 나도 몰랐는데 그 뉴스를 말하면서 네. 자기는 아모레퍼식을 사겠다라는 거야. 아이고. 그냥 속으로 또라이 아니야? 그래서 일주일 뒤에 폭락했잖아. 일주일 뒤에 폭락한 다음에 아이고. 자기는 모고스탠리에 뒤통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또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썼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정말 문제네. 정말 문제네. 에이, 진짜 정말 아니 문제. 정말 정말 문제네. 문제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 휘둘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요. 얘기니까 결국에는 아예 자랑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시장이 안 좋더라도 갈 종목은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참고를 하면 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배워 가신다라면 네. 충분히 주린이도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의 말씀을 리치걸스 방송에서 계속 들으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가시면 저처럼 수익 얻을 수 있고요. 연아 언니도 지금 수익 많이 얻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제가 꼭 집어서 4개인가 말씀드렸어요. 네. 바이넥스도 말씀드렸고 네. 바이넥스 어저께 24%면 신고가 맞죠. 유한향이. 우리 또- 방송에서 알테오젠 알테오젠. 유한양의 네, 오늘 17% 대장이다. 지금 지금 뭐 이제 ST팜 뭐 이런 네. 것들 말씀드렸는데 다 잘 갔어요. 그러니까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제 우리는 아예 에코프로는 보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를 했죠. 맞아요. 지금 2차 전지는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그 중에서도 LG 엔솔 네, LG 엔솔. 이제 하나를 더 본다는 삼성 SDI. 삼성 요것만 SDI. 더 이상 보지 맞아요, 말자. 맞아요. 다 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귀에 박히도록 저는 네. 들었죠. 에코프로 보지 마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 자리를 치고 올라와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네, 1위를 1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제약 바이오 중에서 꿈을 실현하고 있는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대형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들만 보자 했고 그중에 대장주는 어쨌든 유한양이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이제 황제주가 돼가지고 신고가 내고 그쵸.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오늘 약간 주춤했던 거지 미리가 있었다. 제대로 빠지지도 않고 얘는 100만 돌파한 게 이게 지금 연만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역사적 신고가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요. 본다라면 이런 네. 종목은 사야 돼.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으로. 돌파매수. 지금도 사도 돼요? 아 이제 100만 원 돌파한 건데요. 뭐. 어호. 충분히 사야죠. 오랜 시간 지금 몇 년간을 밑에서 2020년부터 지금 밴드를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저게 쉽게 무너질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더군다나 실적이 나와서 실적도 좋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그건 뭐 확인하면 돼요. 계속.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아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저께 바이낸스도 폭등했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갔, 신고가 같이. 뭐 ST팜도 잘 좋았죠. 공통상이 뭐예요? 생물보안법이야. 그렇죠, 그렇죠. 생물보안법인데 이걸 누가 밀고 있어요? 민주당이 밀고 있어. 근데 금리 빅컷을 했죠. 네. 빅컷을 한 게 좋아. 만약에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있어 누가 좋아할 거예요? 해리스. 해리스가 좋아하지. 그렇죠. 트럼프는 이그. 예.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결국엔 미국 대선도 흔들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미국 민주당이 더 유리하겠구나. 그러니까 어저께 신재생도 잘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단순하게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바이오도 간 것도 있지만 그 민주당 관련돼서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더 많이 간 거다. CDMO, CDMO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수에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 서브님도 또 네. 말씀해주실 내용 있나요? 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네.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보통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금리가 인하가 되면 내가 돈을 빌려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걸 즉 다른 말로 돈의 음. 돈의 사용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지가 돈이 많거나 남의 돈 끌어다 써가지고 사업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네. 진짜 그냥 외부에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서 그 돈 갖고 이렇게 뭔가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고 또 하고 그 다음 발전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기업들은 금리가 인하될수록 가면 갈수록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혹은 어떻게든 끌고 오기가 쉬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제약 바이오도 뭐 신약 개발한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필요하고 투자를 네.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지는 것도 있고 빅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목요일 밤에 그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들이 쭉 한번 강세를 나타내 준 것도 이것에 대한 어떤 빅컷에 대한 반응이지 않을까. 걔네들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 AI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주식을 남들이 사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산업 자체에 큰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월해지는 상태.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 높을 때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금리가 5%예요. 네. 내가 만약에 100억 자산가예요. 그럼 은행에 넣어놔도 5% 이체가 또막 또박 나와요. 들어오죠.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근데 주식은 거짓말 안 하고 연간 평균 수익률 10% 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주식으로. 그렇죠. 진짜 잘하는 분들 네. 아니면. 근데 그러면은 주식을 안 하지. 음. 근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0%야 예를 들어서 네. 뭐 1%야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이거 은행에 넣어놔봤자 이자도 없어. 그러면 주식하자. 5%만 수익 나도 되잖아. 그쵸. 10%는 어려워도 5%는 가능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주식시장에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투자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꼭 금리가 내리게 되면 그런 유동성도 주식시장에 충분히 들어온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근본이 되면서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고 또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이동을 하는데 그게 큰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절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엔캐리도 이제 그런 입장일 수 있는데 그 수익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수익이 똑같아. 그러면 리스크가 높은 곳으로 돈이 이동할까요? 리스크가 낮은 곳으로 갈까요? 수익이 똑같다면 수익이 똑같다면 안전도가 높은 데로 가요? 낮은 데로 가요? 높은 대로. 그렇죠. 그렇죠. 안전도가 높은 데로 가겠죠. 그렇죠. 리스크가 작은 데로 가겠죠. 네. 반대로 리스크가 똑같아. 안전도가 똑같다.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데로 가요? 낮은 곳으로 가요? 높은 대로. 당연히 높은 곳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금리 차가 아직도 벌어져 있는데 한국 시장이 유난히 안 좋아 하는 네. 것들 다른 이유들도 또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왕창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그쵸. 있는 거죠. 미국이 당연히 안전한 나라야. 아니 봐봐. 미국이 수익이 우리나라보다 높고 금리가 안전해. 높아. 그러면 글로벌 자산가들이
미국의 은행에다 돈 맡기지 우리나라 은행에 돈 맡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가 계속 떨어져. 음. 우리나라는 뭐 낮출지 안 낮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금리 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해 안에 낮출 수 있을까요? 근데 한국은 나 진짜 근데 진짜 한국은행은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해도 돼? 뭐, 채널 뭐. 아유,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지르고. 갑시다. 진짜 한국은 금통위 위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면 어저께 파월이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어호. 그저께 네. 어떤 말을 했냐면 기자가 물었어요. 물가가 막 올라갔을 때 2022년에 신중하게 접근을 했는데 네. 왜 이번에는 고용 이런 음. 부분들 때문에 좀 빠르게 접근을 했냐? 그러니까 파월이 한 말이 이런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보면서 대응해도 된다. 하지만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호호. 그러니까 고용 엄청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진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0.5% 비컷하면서 화끈하네요. 했잖아요. 그리고 네. 뭐 물가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고용이 중요하다, 경기가 중요하다 말을 계속 몇 달째 해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경기에 더 치중하겠다는 건데 금통이 이 아저씨 할아버지 생긴들은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금리 못 내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부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아하. 근데 이제 고충은 있어요. 고충은 있는 게 어쨌든 미국은 기축통화고 또 일본도 준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네네.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하고 고용 두 가지에만 신경을 집중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에다가 두 가지가 더 붙어요. 그래서 뭐 물가, 고용, 환율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네. 이거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네.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심사숙고하는 건 다 좋아.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 죽고 나서 살리면 뭐 할 거냐고.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하고 있는 경기가 안 좋은데 그 사람들 다 나자빠진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할게요, 경기 부흥할게요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늦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연준도 이제 약간 너무 보수적일 때가 있었고 그래서 금리의 인상도 늦었다, 뭐 인하도 늦었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잖아요. 한국은행도 솔직히 이제 그런 거 막 가계부채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이제 이런 것들도 너무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네. 좀 더 올렸다가 이제 미국이 내릴 때 같이 내릴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올리지를 못해 놓으면 와버리니까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렇지. 어려워 그러면서 지금. 물론 형님 여기 업사분이 말한 것처럼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서름은 있지만 유럽 ECB 봐봐. 금리 올릴 때 덜 올리고 또 내릴 때 먼저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혹은 정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면은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일단 질러보고 네. 자기가 생각하기엔 질러보고 나 일정한 순간에서는 결단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특히 금통위 위원들은 그 결단력이 없어. 그냥 떠밀리듯이 하는 게 너무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는 총재께서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우리는 정부로부터는 독립된 것 같은데 독립됐는데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놓고 막상 하는 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면피를 위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지금 부동산 이거 안 잡히면 우리가 금리 인하 해버리면 이거 괜찮겠니를 자꾸 먼저 얘기를 해놓은 거야. 우리 잘못 아니다. 우리 잘못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못해도 우리 탓 아니다. 뭔가를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탓하는 것을 지금 먼저 연피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할 텐데 하여튼 짜증 나요. 여기 좀 많이 과열이 된 것 같아서 오늘 그래요. 여기 1부는 여기까지 커트를 해보고 그 다음은 저희가 금리나 수혜주에 관련해서도 그렇죠. 또 얘기를 점점 나눠볼게요. 우리가 네.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저점만 잘 잡으면 수익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왕이면 뭐 지금의 이제 환율 상황이나 금적 상황이나 이게 작은 흐름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갈 때니까 그 큰 흐름으로 갈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우리 또 그게 뭐죠? 저거